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드디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FOMC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뭐 특별히 밀리는 거 없이 전날 뭐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휴식 한번 하고 다시 한번 38,000포인트 회복 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밀렸다가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38,000 흔들기 하고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최소한의 안도의 한숨은 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QT 축소가 원래 금리 인하하기 전에 뭐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6월부터는 QT를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는 언제든 금리 인하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국채 상환 한도를 이제 매월 6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축소하면서 이제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을 보면은 일단 한 번은 한다. 금리 인상은 없고 일단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이걸 먼저 해놓고 7월 정도에 먼저 해놓고 추이를 보면서 몇 번 할지 정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평소 성격답게 아주 신중하게 끝까지 기다리다가 확정됐을 때 아니냐 이 차이인데 한 번 정도는 해놓고 나서 추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7월이냐 9월이냐인데 기존에는 7월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FOMC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지표랑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약간 이제 흔들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FOMC 끝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올 거니까 점도표 보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 나온 것만 봐도 여러분들 최소한의 안도의 한숨 정도는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6,0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 하고 밀리는 다우랑은 다르죠. 나스닥은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뭐 하루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2700 회복 시도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회복 시도 하고 있고 지금 수급 동향 제가 체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팔지 않아요. 오늘도 매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어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36조 원 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판다라고 말씀드렸죠. 팔지를 않아요. 외국인들이 팔지를 않고 있고 사면 더 샀지 안 판다라는 주의고 선물 옵션 정도로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를 조절한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2700을 회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순까지는 여기 구간에서 뭐 아예 뭐 압도적인 강세로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달 중순부터 해서 좀 움직일 거냐 아니면은 정말 기다렸다가 6월 FOMC까지 확인하고 6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움직일 거예요.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락인자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 코스닥은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핵심이고 코스피가 갈 때 코스닥을 그냥 끌고 간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제 적당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이닉스가 이제 17만 5천 원 구간 요 아래로 이제 살짝 밀려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안 밀리죠. 17만 5천 원 언제 회복되느냐 이 차이인 거고 HBM 쪽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12단 뭐 2분기에 뭐 해서 2분기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먼저 낸다 얘기를 하니까 뭐 하이닉스가 우리도 뭐 3분기부터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공급을 안 하는 이유는 수율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닉스는 좀 여유 있게 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급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기보다 빠르게 이제 점유율 확산 때문에 이제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기술력이 없어서 안 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다. 이거 파운드리 때도 본 적 있죠. 그
우리가 이제 TSMC를 잡아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수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술력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진행이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 보니까 수율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기존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거랑 이제 좀뭐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하면서 여기 꺼졌는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 지금 뭐 횡보하면서 이제 17만 5천 회복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보합권으로 둘 다 그냥 보합권에서 그냥 쉬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기존에 82,500원 돌파한 다음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밀려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밀렸는데 뭐 대회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밀린 거고, 82,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고, 여기를 언제 돌파해서 9만 원대 넘어가느냐, 이 관건이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요즘에 좀 핫하면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제 YC캠이 한번 급등한 다음에 휴식 이후에 이제 다시 고점 부근에서 눈치 보고 있었죠.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3만원 구간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 아주 뭐 강력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강해진 다음에 살짝 쉬었다가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3만 원 구간 탈환 노리고 있다라는 거.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위아래 꼬리를 달아가지고 이제 뭐 확실하게 제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줄 필요가 있겠죠. 오늘 거래대금 실어줬으니까. 그리고 위드텍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SKC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회사 앱솔루트를 통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리기판 얘기에서 올라간 거를 다시 그대로 다 내줬습니다. SKC는 언제 움직여도 좀 이상할 게 없다. 근데 좀 무거우니까 덜 움직이는 거죠.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기가 뭐 크게 안 움직인 거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로틱스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슥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아직 피로틱스는 이제 고점 부근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양봉을 세워주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의 인텔이랑 마이크론에 LC본더 이제 첫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거의 임박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그래서 레이저셀 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됐는데, 저번에 1차 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맞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제 상장 기업이 스스로가 재고하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전략, 이게 기본 토대란 말이에요. 기존에도 수동적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수동적이죠. 강제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자율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랑,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를 그럼 명확히 공개해 줘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확고하게 마음을 먹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년을 아베노믹스부터 10년 이상을 준비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차라리 되도 않는 정책 내미는 것보다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정책 내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차라리 천천히 차분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략, 완벽한 전략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까지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공개 안 한 게 못마땅한 건 맞는데요. 그걸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이거를 바로 합의해 주느냐? 글쎄요. 네. 야당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율성 강조하면 가장 완벽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완벽하냐라고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자, 지난해에 그 기아가 배당을 이제 5%, 그 전에도 5%대, 그러니까 거의 5% 중반에서 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배당 성향이 좋은데 돈 잘 벌었다는데 왜 줄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국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자사주 5천억을 매입하고, 예, 그럼 유동성 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겠죠. 5천억을 매입한 다음에 이 중에서 2,500억을 소각한다라는 거, 예, 배당 성향 좋고, 예, 2,500억 소각. 그럼 이 남은 2,500억 뭐 합니까?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에 부합하면은 남은 2,500억도 하반기에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2분기에 정말 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5천억 매입해서 싹 다 소각한다라는 거예요. 500억만 해도 많지 않냐라고 다른 기업들 얘기하는데 5천억입니다. 규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아가 가장 모범생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랑 좀 다르게 뭐 배당 성향을 늘리거나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기아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범생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롤모델 삼아서 조금 더 이제 강제성을 띠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오히려 자율성 강조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듭니다. 어차피 발표해봐야 제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안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천천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4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력망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죠? 후발주로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재룡전기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65,0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조금 더 이제 한 템포 쉬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한번 두들겨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대원전선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슬슬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거게요. 대원전선. 그리고 뭐 계양전기나 뭐 이런 쪽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죠.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린 다음에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좀 살짝 보상해주는 정도. 그냥 순환매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싶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14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이 섹터별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는데 풍력의 유니슨 같은 경우가 슬쩍 움직이고 대명에너지는 기존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이 17,500원 구간 요 구간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소 쪽에 최근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좀 움직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퓨얼셀 올라오는 거 이어서 뭐 상하 프론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 슬그머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STX 통해서 이제 페루 육군에 차량형 장갑차 이제 K808 100호를 30대나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6천만 달러니까 한 830억 원 약간 안 되는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니까 뭐 의미가 있다. 이게 K2를 이제 폴란드에 수출한 게 이제 해외 첫 수출인데 차량형 장갑차는 이제 첫 번째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남미 지역도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좀 양호한 모습 보였는데 그동안 방산주 중에서 가장 못난이 종목 뭐냐 하면 현대로템을 제가 뽑았었는데 뭐 양호한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제가 가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벌써 이거 35,000원 요 구간 전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2배 넘게 올라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탄두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동쪽하고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구리동 가격 요즘 좋은 모습 보이죠. 역시나 이제 풍산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17만 5천 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근데 조금 더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양봉과 함께 거래대금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분기 실적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스러웠었는데 22만 원 회복 시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핵심 종목들 한번 움직인 다음에 이제 코스나인이나 이런 종목으로 좀 돌고 있죠. 코스나인, 뭐 본느 이런 종목으로 이제 순환이 좀 돌고 있다.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화장품주 하니까 미용기기 관련주 이제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너무나도 뭐 과하게 밀려 있다. 이거 7,000원대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7,000원 중반대부터는 이제 계속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중바닥성 만든 다음에 제대로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템포 올라간 다음에 휴식은 취했지만 10,000원 회복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거래대금 실려갖고 10,000원 회복되는 거 그러면 다시 움직이겠다는 뜻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쓱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럽 시장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다라고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가 못 올라온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거래대금 실리는 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가 지금 계속 뭐 휴식을 좀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이제 5월 증시대 전망을 해서 좀 길게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체크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뭐 데일리식으로 해서 주 3회 정도는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교육 내용 꾸준히 보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